안녕하세요. 다산의대 원장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폐기와 공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너무 잘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막 그 드라이버 이런 거 나오니까. 자, 일단 개폐기부터 한번 볼까요? 개폐기, 열고 닫는 기기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죠. 보통 이제 작은 용량의 개폐기를 스위치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제 큰 용량의 개폐기를 차단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집에 만약에 입구에 자 이렇게 차단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우리는 이제 배선용 차단기, 배선 차단기 이렇게 부르게 되죠. 이게 누전을 감지하는 기능까지 있다 이렇게 점이 있어가지고 그럼 이건 우리가 누전 차단기 ELB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폐기들은 뭐가 있는지, 차단기는 뭐가 있는지, 스위치는 뭐가 있는지 이런 종류들을 한번 알아보죠 이번 시간에는. 자, 1번 책 보겠습니다. 개폐기, 나이프 스위치, 이거 옛날 건데 옛날에는 칼로 돼 있어가지고 칼로 된 스위치를 우리가 나이프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칼이 아니라 칼처럼 생긴 스위치를 나이프 스위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커버 나이프 스위치는 그 나이프에 커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두라고 아세요? 작두? 이렇게 받침대가 있는데 이거를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라고 하는 게 이런 스위치의 형태로 우리가 나이프 스위치라고 하게 됩니다. 이 나이프 스위치에 이렇게 커버가 있으면 이걸 커버 나이프 스위치라고 부르게 되죠. 3번에 배선용 차단기, 여기 배선용 차단기 있고요. 그 다음에 누전 기능이 되면 누전 차단기, 그 다음에 전자개폐기, MC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기면 스위치 모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 타임 스위치라고 하는 것도 있죠. 타임 스위치는 예전 건물 같은 데서 보통 이제 현관에 사용됐는데 버튼이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온이고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오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한번 딱 누르면 켜지고 오프 누르면 꺼지는데 온을 딱 누른 상태에서 일정 시간 되면 또 자기가 알아서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현관 같은 데에서 이 전기 에너지를 좀 절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이런 타임 스위치입니다. 근데 이 타임 스위치에 시간이 관련된 규정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보통 3분 이내에 소등되면 되는데요. 상업지구,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1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도 그래서 자주 시험 문제 나오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조광 스위치라고 해서 이 빛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도 있고요. 리모컨 스위치라고 해서 리모컨으로 껐다 켰다 하는 것도 있고요. 임체 감지 센서, 요즘에 많이 있죠. 요즘에 현관 같은 데는 다 임체 감지 센서죠. 그냥 사람 지나가게 되면 켜지고 일정 시간 되게 되면 꺼지게 되고 그때 보통 이제 두 가지를 감지하게 되죠. 조도, 그러니까 어두운 상태에서 사람이 갈 때 켜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다음 텀블러 스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텀블러 스위치 집에서 여러분 똑딱똑딱 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회로가 구성됩니다. 하나로 돼 있어서 여기가 램프가 돼 있다면 여기 이제 전원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온 오프만 반복하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길이 하나라고 해서 단로라고 합니다. 단로 스위치라고 해요. 원웨이 스위치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똑같이 밖에는 생겼는데 이 안에 구조가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3로 스위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3로 스위치는 자 이렇게 앞에 선이 하나 있고 뒤에 두 개가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똑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똑딱똑딱 하잖아요. 똑 하게 되면 이렇게 돼 있고 딱 하게 되면은 이렇게 똑 하게 되면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선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영화 제가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만화 영화 같은 거 많이 보게 되면은 톰과 제리 같은 거 보게 되면은 항상 톰이 당하죠. 그때 이제 제리라고 하는 그 캐릭터가 기차가 막 오게 되는데 이 선로를 딱 바꿔요. 저쪽으로 탁 틀어주게 되면은 원래 정상적인 데로 가야 되는데 좀 상태가 안 좋은 절벽으로 간다거나 막 펄펄 끓는 물 같은 데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우리가 길을 해서 길이 하나, 둘, 세 개 있다고 해서 3로 스위치라고 하는데 3로 스위치를 이용하게 되면은 재밌는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원이 있게 되고요. 이쪽에 만약에 램프가 있게 되는데 3로 스위치를 두 개를 이용하게 되면요. 여기다가 양쪽으로 두 개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회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또 켰을 때 이렇게 놨다고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켰을 때 그럼 두 개가 램프가 지금 켜져 있죠. 그럼 둘 중에 한 군데에서 딱 켰어요. 그럼 여기가
딱 하게 되면 이제 램프 꺼지게 되죠. 전기가 안 가서. 자, 오른쪽에서 이쪽에서 똑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하고 켜지게 되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곳에서도 껐다 켰다가 가능하게 됩니다. 얘가 꼈다가 이쪽에 껐다가 이쪽에 켰다 이쪽에 껐다가. 자, 어디에 이거 응용할 수 있나요? 어떤 건물이 있게 되는데 건물이 1층이 있고 여기가 2층이 있어요. 자, 그 사이에 이렇게 램프가 하나 있다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은 1층에서 2층 올라가면서 여기 스위치가 있고 이쪽에도 스위치가 있어서 1층에서 2층 올라가면서 불을 켜고 싶어요. 그럼 1층에서 똑 하고 켜고 2층에서 올라가서 딱 하고 끄고 이제 계단 같은데 2층에서 1층 내려가고 싶어요. 똑 하고 켜고 딱 하고 끄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왕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긴 복도 같은 데에서 껐다 켰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3로 스위치를 2개 이용하게 되면 이런 재밌는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두 군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 군데서 껐다 켰다 할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자, 세 군데서 껐다 켰다 하면 어떻게 할까? 여기 3로 스위치 있고 양쪽에 3로 스위치 있는데 자, 이번에는 4로 스위치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4로 스위치는 어떻게 동작되느냐? 이게 전기가 똑 했을 때는 나란히 동작되다가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서로 X자로 동작하게 됩니다. 나란히 X자, 나란히 X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나란히 있다가 자, 이렇게 회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4로입니다. 자, 세 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딱 움직여 볼게요. 지금 꺼져 있는 상태죠. 세 군데서 아무거나 여기서 가운데 딱 하게 되면 이거 X자로 바뀐다고 했죠. 그럼 X자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그러면 불 켜지게 되죠. 자, 여기서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 꺼지게 되죠. 여기 맨 앞에서 똑 하게 되면 다시 불이 켜지게 되죠. 다시 4로에서 딱 하게 되면 나란히 되니까 꺼지게 되죠. 아무튼 이렇게 돼서 똑딱 반복하게 되면 세 군데에서 아이고 단락되죠. 여기 램프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램프를 제어하는 게 바로 3개소에서도 가능하게 돼요. 네 군데서 가능하냐? 4개소에서도 가능해요. 이 가운데다가 4로를 또 넣으면 됩니다. 그래 4개소에서 하려면은 3로 스위치 몇 개 있어야 될까요? 2개. 그 다음에 4로 스위치도 몇 개? 2개 있으면 됩니다. 100개소도 가능합니까? 100군데서도 가능해요. 3로 2개, 4로 98개면 됩니다. 이 안에다가 4로 스위치만 계속 넣게 되면은 100군데에서도 한 개의 전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집에 선풍기가 하나 있다. 이쪽에서도 켜고 싶고 저쪽에서도 켜고 싶다. 콘센트를 그러면 그거 제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런 원리로요. 자, 그다음에 코드 스위치, 그다음에 펜던트 스위치라고 하는 거다. 펜던트 스위치는 각 개소별로 점등할 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70년대생부터 공감 가능? 뭐 이런 거 옛날에 그런 유머 있었는데 몇 세부터 공감 가능? 자, 여러분 이거 형광등입니다. 형광등에 이렇게 선이 하나 내려와 있어요. 이 스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스위치를 이렇게 밀어서 켜는 스위치가 있어요.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진짜요? 이거 제 때를 기준으로 제 이후 세대부터는 이거 기억 못 하실 텐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어떻게 끕니까? 끌 때 이렇게 손으로 누르지만 이제 우린 그냥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렇게 끄지 않죠. 헤딩해서 끄거나 아니면 내 키가 얼마 정도 컸나 이렇게 확인하거나 발차기로도 끄거나 2단 접차기로도 끄고 이렇게 이불을 막 깔아 놓은 다음에 이렇게 2단 접차기로 이렇게 2단 접차기로 끄는 이거 되나요? 2단 접차기?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영상에다가. 기억납니다. 아련한 추억이 되었네요. 근데 이게 위험하죠. 이렇게 자꾸 건드니까 위험하게 되니까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지금은 직부형 스위치만 사용하죠. 벽에 있는 스위치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스위치 이름이 우리 목걸이 하게 되면 끝에 있는 알맹이를 펜던트라고 하게 되잖아요. 이 스위치 이름이 펜던트 스위치입니다. 펜던트 스위치. 책에 바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접속기구, 소켓 여러 가지 있죠. 키 소켓이 있고 키가 없다는 거는 키레스 소켓이라고 하고요. 옆에 이제 잠금 장치, 켜는 게 없는 거고. 다음에 리셉터클도 있습니다. 밑에 콘센트와 플러그 있죠. 무접지 플러그, 접지 플러그, 코드 커넥터 바디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탭 여러 개 넣을 수 있는 거 멀티탭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공구 한번 보죠. 공구 첫 번째 보게 되면 와이어 게이지라고 있습니다. 와이어 게이지라고 해서 이렇게 똥 철판에다가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전선을 넣어서 맞으면은 그때 이 눈금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반지 사러 갔을 때
링을 이렇게 손가락에다 하나씩 끼워 보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즈가 맞는지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과 똑같은 구조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해서 우리가 안찌름과 바깥찌름 이렇게 측정할 때 사용하는 거, 펜치, 그다음에 와이어 스트리퍼, 전선 피복 벗기는 거, 프레셔 툴 이렇게 압착 기구 뭘 눌러 가지고 단단하게 조이거나 아니면은 뭐 압착 단자 같은 것들 이렇게 쪼을 때 사용하는 거죠. 다음에 클리퍼라고 하는 건 이제 굵은 선 절단할 때, 벤치 같은 걸로 좀 절단하기 어려운 것들, 볼트 같은 것도 작은 거는 이걸로 자를 수가 있죠. 클리퍼도 있고요. 다음에 스패너도 있습니다. 밴더, 금속관 구부릴 때 사용하는 공구고요. 파이프 커터도 있고, 오스터, 금속관에 나사낼 때도 사용하는 공구까지 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도 좀 개수가 많이 있는데 29개 그냥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차단기에서 ELB의 용어는 무엇이냐? 이건 누전 차단기라고 하게 됩니다. Earth Leakage Circuit Breaker라고 해서 누전 차단기. 2번에 스위치 검출용 스위치로서 물체가 접촉하면 내장 스위치가 동작하는 것으로서 동작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 리미트 스위치라고 하게 됩니다. 움직이면 건들게 되는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라고 합니다. 3번에 물탱크의 물의 양에 따라서 동작하는 스위치로서 공장, 빌딩 등에서 이런 것에 이용되는 거 무엇이냐? 여러분 화장실에 변기 뒤에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물탱크 있고 동그랗게 부표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떠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이걸 우리가 플로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극 스위치는 이 플로트가 없이 전기적 신호로만 동작되게 되는 것으로서 플로트가 없다라고 해서 이걸 플로트레스 스위치라고 하게 됩니다. 14번 물탱크의 물의 양에 따라서 동작하는 스위치는 일종의 저런 거죠. 부동 스위치라고 하게 됩니다. 5번 전환 스위치의 한 종류로 한 개의 전등을 두 곳에서 제어할 때 사용하게 되는 거 아까 스위치 무슨 로? 3로 스위치. 6번 전등 한 개를 두 개소에서 전멸하고자 할 때 3로 스위치는 몇 개 필요하게 되는가? 3로 스위치 두 개를 이용하게 되면 전등 한 개를 두 곳에서 자유롭게 전멸할 수 있습니다. 7번 저압 개폐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한 개소. 집에 있는 저런 차단기를 생략해도 괜찮은 개소. 1번 끊거나 흐르게 할 필요가 있는 개소. 여기는 있어야 되겠죠. 2번도 인입구 기타 고장 점검 측정 수리 등에서 개로할 필요가 있는 개소. 필요가 있다잖아요. 여기도 있어야 되겠죠. 3번 퓨즈의 전원 측으로 분기 회로용 과전류 차단기 이후의 퓨즈가 플러그 퓨즈와 같이 퓨즈 교환 시에 충전부에 접촉될 우려가 없을 때 우려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8번 조명용 백열전등을 숙박시설의 입구에 설치할 때나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실의 현관에 설치할 때 사용되는 스위치는 타임 스위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9번 조명용 백열전등을 숙박시설에 설치할 때 현관등은 최대 몇 분 이내에 소등돼야 되는가? 주택일 때는 3분, 그 다음에 숙박시설 때 영업용일 때는 1분 이내에 끊어져야 됩니다. 답은 1번. 10번 가정용 전등에 사용되는 전멸 스위치를 설치해야 할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 스위치는 어디에 설치해야 됩니까? 여러분 집에 우리가 여기 상이 들어오고 여기는 중성선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상측에다가 즉 전력선 측에다가 스위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전력선 측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답은 4번 전압측 전선에 설치한다. 11번 옥내 배선 공사에서 절연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사용하면 편리한 공구는 네 번째 와이어 스트리퍼입니다. 12번 노가우 펀치와 같이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것 홀셔, 홀 커터라고 되어 있어서 이 전동 드라이버 같은 데다가 이렇게 놓고 이 홀이 앞에 이 톱니 같은 게 막 많아가지고 이게 돌아가면서 구멍을 뚫는 공구가 있습니다. 이걸 홀셔, 홀서우, 그러니까 HOLESAW, 홀을 구멍을 만든다고 하고 홀커터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13번 전선의 압착단자 접속 시 사용되는 공구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프레셔 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14번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공구는 3번의 와이어 게이지고요. 15번 피시테이프의 용도는 무엇인가? 뒤에 이제 배관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이렇게 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선을 넣을 때 그냥 전선을 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 철선 같은 거를 넣어서 이 철선의 끝에다가 전선을 묶고 한쪽에서 이제 당기게 되면은 배관에 전선을 쉽게 넣을 수 있죠. 마치 이것이 낚시질을 하는 것과 같아서 우리는 피시테이프라고 부르게 됩니다. 배관에 전선을 넣을 때 사용하게 되죠. 3번입니다. 16번 콘크리트 조형제에 볼트를 시설할 때 필요한 공구는 이 콘크리트에다가 팡팡팡 이렇게 쏘면서 화약의 힘으로 우리가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거죠. 강하게 어떤 걸 고정할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을 4번 드라이브 이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17번 금속을 아웃렛 박스에 로크아웃에 취부할 때 록아웃의 구멍이
관의 구멍보다 클 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거, 이걸 링 리드셔, 일종의 와셔의 한 종류입니다. 18번, 펜치로 절단하기 힘든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공구를 무엇이라고 하게 됩니까? 클리퍼라고 했었죠. 19번, 어미자와 아들자의 눈금을 이용해서 두께, 깊이, 안찌름 및 바깥찌름 측정에 사용되는 거, 1번에 버니어 캘리퍼스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번, 기구 단자의 전선 접속 시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염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거, 스프링 와셔. 와셔 중에서 이렇게, 원래 와셔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끊어져 있어가지고 조금 틀어져 있는 게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스프링 와셔라고 하게 되죠. 진동 등으로 인해서 나사가 조금씩 풀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 풀리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21번, 구리전선과 전기 기계기구 단자를 접속하는 경우에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염려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게 된다. 답은 4번이죠. 22번, 금속관을 절단할 때 사용되는 공구는 무엇인가? 파이프 커터 이용하면 되고요. 오스터 같은 경우에는 나사낼 때 사용하는 거고, 노가우 펀치는 구멍 뚫을 때, 파이프 렌치 같은 경우에서 무엇을 강하게 이제 조일 때, 돌릴 때 사용하게 되는 거죠. 23번, 금속관 절단구에 대한 다듬기에 쓰이는 공구를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리머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금속관 같은 경우는 자르게 되면 관 단면이 아주 거칠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조이는 것을 이렇게 돌리면서 안쪽 면을 다듬는 것을 우리가 리머라고 부르게 됩니다. 24번, 점착성은 없으나 절연성, 네온성, 내유성이 우수하여 연필 케이블의 접속에 사용되는 절연 테이프. 연필 케이블에 어떤 테이프 사용하게 되냐라고 하면 여러분 리노 테이프라고 꼭 기억하십시오. 25번, 다음 중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에 쓰이는 것은 매거입니다. 절연저항 측정은 매거로 할 수 있습니다. 26번, 네온 검전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검전기는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바로 네온 검전기, 충전 유무를 조사한다고 할 수 있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27번, 다음 중 접지저항의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의 명칭은 무엇인가? 접지저항은 어스 테스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28번, 정밀 측정의 디지털화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 틀린 것은, 디지털이 아날로그보다 좋은 점은 뭡니까? 우리 체중계 같은 거, 아날로그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조금 숫자가 다르게 보일 수 있죠.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디지털은 숫자를 정확하게 읽으면 되니까 개인차, 읽는 사람마다 그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번, 개인차에 따른 측정 오차가 제거된다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이 아날로그보다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29번, 코드 상호,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 접속 시 사용하여야 되는 것은, 코드를 접속한다고 했으니까 2번, 코드 접속기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네. 괜찮습니까?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 없어서 너무 칠판이 너무 상쾌하게 보이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 정말 잘 하고 계시고요. 무엇보다도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정말 제가 여러분께 정말 큰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만큼 저도 평소에 많은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공부는 인생에 대한 예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 사실 100% 공감하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부를 하는 순간만큼은 스스로를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 어디 누구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격증을 따고 어쨌든 내가 만족하고 나에게 조금 더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뭐 약을 먹는 사람들, 아니면은 좋은 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조금 더 투자하는 것처럼 여러분 공부하는 것들도 나의 지적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좋게, 조금 더 즐겁게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